안녕하세요. 엔도테크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던 중 달력을 보니 남철이 남순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그냥 흔하디 흔한 리트리버들 같은데 남철이 남순이가 할 이야기가 있냐고요? 다음 영상을 고민하던 2월 25일이 남철이와 남순이가 저희 집에 아들딸이 되어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은 특별하니까 저희 집에는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젖소 송아지 달마시안 로나. 11마리의 코카스파니엘들 사이에서 유일한 대형견으로 엄마의 든든한 보디가드 같은 로나에게 2024년 봄이 오기 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답니다. 검둥 송아지 남철이와 누렁 송아지 남순이. 남철이와 남순이는 전북 정읍에서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논에서 발견되었다는 남철이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타났었다는 남순이입니다. 오늘은 검둥송아지 남철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그런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에 송이라고 하는 방치된 리트리버 아이의 구조를 보게 되었어요. 송이를 키우고 있던 전 견주의 소유권 포기를 받던 중 도움을 주었다는 단체의 피드였는데 저는 그때 동물단체들이 서로 연대해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몰랐던 터라 저는 그 피드를 올린 단체에서 송이를 구조한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쓰이던 차에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드렸는데 다른 단체 대표님께서 소유권 포기를 받던 중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대표님께 도움을 요청하셨던 건이고 송이의 인보를 원하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저는 송이의 인보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우야무야 그냥 잊고 있던 차에 처음 피드를 보았던 단체 대표님께 연락이 왔어요. 혹시 리트리버 입양에 아직 관심 있으세요? 떨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묻는 대표님께 어떤 아이일까 여쭤봤습니다. 검은 리트리버 아이인데 15호소의 안락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아이가 슬개골이 좋지 않고 검은 모색을 가진 대형견이라 안락사 명단에 올라갈 예상이 되는데 인보 입양처를 찾던 중에 제 생각이 나셔서 어렵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15호소 입양 공고를 찾아보았는데 공고에 올라온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순둥순둥한 저 맑은 눈빛을 가진 아이가 저 작은 케이지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니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 저 아이는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논에서 발견이 되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저 작은 케이지 안에 있었을까? 마당에서 놀기 싫다고 춥다고 알아서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송이라는 아이의 인보도 실외에서 돌볼 거라는 말 때문에 인보에서 탈락하지 않았을까 싶던 차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 현재 상황이 대형견을 실내에서 키우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외에서도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믿어주시면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고 연락이 오길 기다렸지만 사실 기다리면서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었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고 실외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입양 심사에서 좋지 않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척박한 양육 환경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덤덤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는 안락사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촌스러워야 오래오래 건강하다는 말 아시죠? 그렇게 가족의 논의 끝에 아이는 남철이가 되었습니다. 리트리버가 천사견이라고 하지만 저는 남철이 같은 천사는 처음이에요. 강아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착하고 든든하게 저와 작은 강아지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남철이는 오히려 그런 철든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금 사고 쳐도 되는데 난장판이 돼도 엄마가 치우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도 남철이는 단 한 번도 사고를 치거나 놀래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강아지들을 지키고 싸움을 말리고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서 같이 바다를 바라볼 뿐입니다. 입양을 결정하던 당시 가장 걱정이 되었던 남철이의 양쪽 슬개골 탈구 3기. 이미 많은 아이들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 수술 전후의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히 단체 후원자분들의 후원으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입양을 결정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수술비의 감당이 부담스러운 내 상황이 속상하고 그 돈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더 구조되고 보호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생각만 하고 있는다고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 수술을 하기 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저희 집 마당은 야자 매트가 모두 깔려 있어서 아이의 다리에 충격을 주는 걸 방지할 수 있어 다행이었고 보조기 착용을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감사하게도 보조기를 제작하는 업체의 대표님께서 해남까지 출장을 와주셔서 아이가 멀리 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보조기를 제작할 수 있었어요. 남철이는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매일 보조기를 착용하고 시간을 나눠 2시간씩 운동하고 아이의 텐션을 적당히 하는데 신경 썼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38kg였던 몸무게를 27kg까지 낮췄고 운동 스케줄을 잘 따라준 착한 아들 남철이는 2월 초 병원에서 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잘 유지하면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 만세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30kg으로 요요가 조금 왔지만 여기서 더 몸무게가 증가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중이에요. 맛있는 걸 전부 포기하기엔 남철이가 너무 젊습니다. 태어나 보니 검은 모색을 가지고 있고 살다 보니 질병이 생긴 대형견. 입양이 가장 어렵다는 상황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검은색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런 조건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선입견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안락사돼서 의료 폐기물이 되느냐? 아니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느냐는 모든 생명이 가진 삶이라는 것을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마당을 가지고 있고 자택근무가 가능하고 층간소음에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남철이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내 생활 환경에 적당한 아이가 있다면 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입양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내가 그 아이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선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남철이와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간식을 나눠 먹고 조잘조잘 수다를 떨고 향긋하게 뽀송뽀송 말린 이불을 깔아주면서 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일상을 오래오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더 많은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